다음은 음식을 입에 물고만 있는 아이를 위한 방법입니다. 먼저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의 몸을 따라 전체 윤곽을 그립니다. 정서가 이만한 크기네. 자, 대장이라는 데 가서 몸속 소화기관을 하나씩 붙여보면서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이 몸의 크기에 맞는 부직포 교구와 아이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설명으로 음식을 왜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우리 몸에 정서 팔에도 가고 눈에도 가고 근육에도 가고 정서 발가락에도 가고 이렇게 영양분을 빨아들인대. 당근을 먹으면 입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 아이의 흥미를 더 유발하기 위해 아이가 직접 소화 경로를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당근에 맛있는 영양소들을 손에도 가고 발에도 가고 해서 쭉. 자, 당근을 먹으면요 어떻게 되게 해요? 아이가 평소에 먹기 싫어하는 식재료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우유랑 당근 먹었더니 편식을 고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반짝반짝해졌지. 싫어하는 음식은 먹기조차 거부했던 정서. 아이가 거부하던 식재료를 가지고 감각놀이를 해봅니다. 우리 이 두부를 엄마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눈코입 만들어줄 수 있어요? 눈코입 아주 예쁘게 만들어줘야 돼. 어머니도 만들어주세요. 우리 엄마랑 정서 빨리 양쪽으로 5초간 해보세요. 얼굴 5초간 보세요. 정서를 만들어줘야지. 새로운 음식 자체가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친밀감을 높여 거부 반응을 줄이는 것인데요. 아이는 식재료를 직접 만지고 부수고 재구성하면서 그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이의 오감을 자극해 기능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거 처음 만져보지? 이거 만져보니까 어때? 부드러워? 예전에 이제 물고 있었던 그런 습관 버리고 아이가 오늘 이런 놀이 통해서 교육 통해서 하는 거 보니까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즐겁게 재미있게 음식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좋은 통해서 방법이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게 저체중인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한 그렇죠. 저는 방법이겠어요. 몸무게가 많이 적을 때는 저런 방법을 해가지고 음식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게 좋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몸무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필요 이상 먹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정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중에 과체중이 될 수 있고 윤영 씨 저는 꼭 한번 해봐야겠어요. 집에 가서. 사실은 식사 습관을 가르칠 때 앉혀서 가족 간에 먹는 그런 이미지, 당연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어머님들도 궁금하신 거 좀 시원하게 다 물어보세요. 어떤 어머니부터 질문하시겠어요? 네. 준서 어머니. 저희 준서는요, 아침밥을 먹기 싫어해서 네. 우유나 빵이나 이런 미숫가루 대체해서 주고 또 어린이집 갔다 오면 간식을 주는데 배고프다도 많이 먹어서 저녁 시간을 또 가족들하고 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배부르니까. 혼자 먹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야채를 보면은 먼저 거부를 해. 안 먹겠다고, 못 먹는다고 거부를 하고, 햄 이런 가공식품 이런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는 게 편식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얘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에 같이 안 한다는 것은요, 그 시간에 배가 안 고프다는 이야기예요. 배고픈 애가 밥 그러는 거 절대 못 참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간식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밥 먹을 때 배고플 만큼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안 먹고 나머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많이 먹겠다고 해서 그 음식을 갖다가 무한정 늘리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야채 줘야 되는 음식이면 꾸준하게 반복해서 줘야 됩니다. 그럼 다른 음식과 섞어서 주기도 하고 요리 방법 바꿔주기도 해가지고 꾸준하게 반복해 줘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안 먹던 애가 잘 먹게 되는데 보통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이요? 그리고 초기에 우선 받아들이는 데만 해도 10번에서 15번을 줘야지 애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계획 세워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덩어리 못 먹는 거는요, 그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배부른 애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액체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몸무게가 적은 애가 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간 애들은 항상 배가 불러서 안 먹는다는 인식을 꼭 하시고 음식을 제대로 주면서 칼로리를
이제 섭취하게 해야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자꾸 주게 되면 나중에 밥을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아주 흔히 있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무슨 입맛이 있겠어 나도 입맛 없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우유 먹이고 막 안 되면 시리얼 막 먹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식사랑을 개념을 심어줘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어머니 궁금하신 거. 네, 현준이 어머니. 돌 좀 안 돼서부터는 음식을 가리진 않는데요. 먹으면 그 별명이 휴롬기계라고 다 씹어서 즙을 내가지고요. 건더기는 다 이렇게 잡아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이제 현상을 하고 있는데 뭐 생콩나물, 생콩 이런 거 다 먹을 정도로 다 씹거든요. 근데 삼키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지 애 같은 경우도 보면 몸무게가 오늘 나오신 세 분 애들은 적게 태어나가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 애들이에요. 사실은 배가 애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먹는 거에 대한 게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 삼키는 것보다는 그냥 맛있는 국물 내가 먹고 덩어리 뱉어버리는 것도 다 적게 먹겠다는 것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근데 너무 배가 부른 적게 거죠. 먹어요. 한 2숟갈 정도 굉장히 그 김밥 말아도 한 2개 정도만 먹고선 안 먹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지금 적습니까? 아니지 지금 않습니까? 13kg 몸무게가 적은 우리가 이 조사 제가 표를 갖다가 한번 보면요. 얘는 몸무게가 적은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적게 먹고 있다 생각해도 얘는 자기가 먹을 만큼 양을 이미 먹고 있는 애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 같은 경우도 맡겨야 돼요, 애기한테. 그러니까 많이 나간 애를 갖다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면 결국은 자꾸 액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모든 기준은 엄마의 상식이 아니라 아이의 체중에 맞춰야 되겠네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네, 식습관이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식습관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애들은 우선 몸무게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습관을 조금 바꿔주는 바른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저희 아이가 같은 경우는 밥을 정말 조금 먹어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제가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게 그럼 밥이라도 많이 먹일까? 그 양을 밥으로 채울까? 아니면 그러면 그냥 밥을 그냥 거의 안 먹이고 반찬을 많이 먹일까? 굉장히 갈등이 되거든요. 어떤 음식은 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차려주는 건 부모가 차려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골고루 만들어주고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는가는 바로 애한테 맡기셔야 돼요. 기본 원칙. 이게 당장은 힘들겠지만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끝이 안 보이는 길입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한 2, 3주간은 애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터널이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는 동안 망설이잖아요. 한 곡이 돌아나면 끝이 보입니다. 그게 2, 3주가 걸리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저는 12살 지금 딸 아이인데요. 네. 태어날 때는 4.2kg, 56cm 좀 크게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밥을 너무 안 먹어요. 뭐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만